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좀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이제 패키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패키지를 배웠는데, 뭐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매플랄립이라든가 사이킨런 이런 애들을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파이썬을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만약에 구현한다면, 저희 앞에서 조금씩 보기는 했지만 머신러닝을 구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떤 패키지들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떤 거고, 무엇을 하는 거고, 왜 예전에는 잘 못했던 것들이 머신러닝이 갑자기 잘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머신러닝 수업, 본격적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파이썬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드린 파일 중에 머신러닝의 이해라는 파일이 있어요. 네, 이것도 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이 좀 됩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네, 이런 파일인데, 먼저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어떤 것들이 분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화면을 먼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머신러닝이 뭐고 AI가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은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I라고 하면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가 굉장히 많죠. AI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화면으로 좀 그려볼게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AI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계, 기계라는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I라는 게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AI가 있으면 그럼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그 바깥에. 그러면은 AI 이퀄 머신러닝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계는 예전에도 저희가 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쓰고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보통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뭐, 용어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전문가들이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를 맞추는 것도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탈할 건지 안 할 건지, 사귄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맞춘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맞춘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를 A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룰 베이스드라는 거예요. 룰 베이스드.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가 그 룰을 정해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if문, 그다음에 else if문 이런 걸 이용했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보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키를 본다든가 몸무게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뭐 머리 길이가 기냐 짧으냐 이걸 본다든가 아니면 뭐 바지를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 뭐 이런 걸 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80이고 몸무게가 72야. 근데 머리는 짧아. 그리고 바지를 입었네. 이거는 남자라고 예측하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거죠.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얼굴 모양, 화장을 했는지, 머리가 긴지,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 거의 웬만해서는 웬만큼 다 맞추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기계한테 맞춰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규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X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X값 혹은 피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피처. 특징이라고 해서 피처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걸 보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이걸 가지고 규칙을 정합니다. 만약에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80 이상이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이고 머리가 길이가 짧으냐 그 다음에 바지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은 남자야. 근데 만약에 머리가 길더라도 화장을 안 했으면 뭐 남자야. 근데 화장을 안 했더라도 뭐 치마를 입었으면 여자야. 근데 치마를 입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이면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굉장한 복잡한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은 전문가만이 정할 수 있죠. 이런 룰을 정해놓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아이들을 A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사람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진을 보면서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는 거를 사람은 딱 보면 거의 알죠. 웬만한 사람은 이걸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걸 못했어요. 예전에. 왜 못했냐면 우리는 룰을 줘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룰을 줘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이거를 개인지 고양인지 맞히는 룰을 주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종긋하냐? 뭐 수염이 있느냐? 뭐 꼬리가 어떠냐? 이런 룰을 줘야 되는데 이 룰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개인지 고양인지 금방 맞추는데 이 기계는 이거를 굉장히 잘 어려워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AI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아. 이쪽은 그러면 룰 베이스 익스퍼트 시스템이 있었어. 그럼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 그럼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머신러닝. 이거를 룰을 사람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통칭해서 AI인데 그럼 머신러닝은 이 룰 베이스 익스퍼트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왜 뭐가 다르길래 분류를 해주느냐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고 했죠. 규칙을 사람이 정하느냐. 얘는 규칙을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룰을 사람이 정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규칙을 기계가 정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사람은 이 룰이 어떤 건지 몰라요. 대신에 그 머신러닝 기계가 규칙을 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나 주는 겁니다. 답을 줘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너는 뭐 남자야 이런 식으로 쭉 정답을 주고 이거를 우리 시스템에 넣어줍니다. 시스템에 넣어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규칙을 정해봐. 그럼 얘가 정답을 보고서 요거를 이게 이거 이상이고 요거 이하고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사람은 그 규칙을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그 규칙을 정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기준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정답. 자기가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정답으로 체크를 해갖고 그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다시 아까 같은 데이터가 제가 키하고 몸무게하고 그 성별 요것만 가지고 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키를 나타내는 축이고 여기가 몸무게를 나타내는 축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근데 특징이 머신러닝은 이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10,000개, 100,000 개 정도는 있어야 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180에 72고 남자야. 얘는 160에 50인데 얘는 여자야. 만약에 이렇다면 이 점 한 점 한 점, 이 한 점 한 점을 좌표 평면에 뿌린다면 얘는 180에 72, 그럼 요 점이 되겠죠? 얘는 남자야. 이렇게. 그 다음에 160에 50, 여기는 요 점이 되겠죠? 얘는 여자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키와 몸무게만 갖고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면 원래 키와 몸무게만 갖고는 잘 구별을 못 하겠죠? 근데 더 있는데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개만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점을 쭉 찍어봤더니 남자들은 대부분 이쪽에 찍혀. 이렇게. 여자들은 대부분 이쪽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선을 구해서 이거보다 크면 남자로, 이거보다 작으면 여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을 찾겠다는 겁니다. 선을. 이 선을 찾기만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선을 찾는다는 의미는 뭐죠? 수학적으로. 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y = ax 플러스 b가 이 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선을 찾으면 돼요. 이 선을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a 값과 b 값을 특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a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a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쯤 되고 b가 5쯤 된다. 그러면 이 선의 방정식은 y =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 선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키가 한 190이에요. 몸무게가 80이에요. 그러면 얘를 점을 찍었더니 이쯤에 찍히겠죠. 이쯤에 찍혔어. 근데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190에 아니 190에 80이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X값에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거보다 크니 작으니를 보는 거예요. 여기쯤 찍히면 이 선보다 큰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남자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리스에서 기억나시죠? 아이리스 이걸 가지고 쭉 학습을 한 다음에 가다가 붓꽃을 만났을 때 4개의 꽃받침의 길이, 꽃잎의 길이 요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너 그 품종이 뭐니? 라고 예측을 한 것처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규칙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수학적으로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얘기하고 동일한데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수많은 x값과 수많은 y값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선을 그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분류를 할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a값과 b값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a값과 b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a값과 b값을 찾는 순간 일단 딱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x 집어넣으면 y 나오죠. x 집어넣으면 y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저희 axb라고 플러스 b라고 썼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x가 하나니까 그렇지 사실은 x가 많잖아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이렇게 x가 굉장히 많아요. x가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에 플러스 b도 있고요. 그럴 때 이 앞에 우리가 a라고 안 쓰고 요즘에 머신러닝에서는 w라고 씁니다. 웨이트의 약자. 그래서 w1, w2, w3 이걸 다 찾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 x와 y들을 집어넣고 요 w들을 찾는 거를 우리가 b까지 규칙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칙을 찾는다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x값 하나만 썼지만 실제로는 x값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겠죠. 이렇게 선을 긋니다. 근데 기계 보고 선을 그어보려 그러면 기계가 이걸 여기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기계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그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개나 맞췄나? 만약에 선을 기계가 여기다 봤어요. 하나도 못 맞췄겠죠. 하나도. 그러면 선을 좀 바꿉니다. 이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맞췄죠. 그럼 점점 바꾸는 거예요. 점점. 계속 그림을, 다른 직선을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식하게 계속 선을 긋다가 급기야는 여기쯤 그었어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잘 맞췄네? 이렇게 하니까 잘 맞췄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직선의 방정식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면, 선을 어떻게 긋는 게 이 선을 빨리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긋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긋고 이렇게 하고 한 번 긋고 아니면 여기다 한 번 긋고 여기다 한 번 긋고 이렇게 한 번 긋고 이렇게 어떤 게 빠르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게 없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가는 게 빨리 찾고 어떤 데이터는 돌아가면서 찾는 게 더 빨리 찾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선을 찾는 방법이 어떤 게 이런 게 빠를 수도 있고 이런 게 빠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직선을 방정식을 찾는 방법 이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배웠었어요.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긴 찾을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이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선을 찾는 거죠. 계속 찾아 나가겠죠. 이 알고리즘 규칙으로 계속 찾아 나가겠죠. 그러면 이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러닝.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기계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학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을 계속 그어가면서 올바른 직선을 찾는 걸 저희가 학습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올바른 직선이라는 기준은 뭐냐? 에큐러시 가지고 우리가 뵀던 그때 에큐러시 가지고 정답을 내가 100개 중에 몇 개나 맞췄어. 100개 중에 몇 개나 맞췄어. 잘 맞췄으면 그게 좋은 직선이고 못 맞췄으면 나쁜 직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 긋고 에큐러시 보고 한 번 선 긋고 에큐러시 보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저희가 학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급기야는 저희가 좋은 직선을 찾았어요. 급기야는 좋은 직선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모델을 완성했다라고 부릅니다. 모델을 완성했다 부릅니다. 그럼 모델을 완성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델을 완성하면 요거를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모델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인풋 값을 집어넣으면 아웃풋 값이 나옵니다. 다시 인풋 값 x들이죠. 인풋 값들을 집어넣으면 아웃풋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데이터,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뿌려놓고 이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직선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이 알고리즘은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데이터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좋고 저런 데이터에는 저런 알고리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여러 개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개. 만약에 하나가 좋으면 하나만 배우면 되죠. 근데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좋은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죠. 알고리즘은 뭐죠? 직선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을래, 이렇게 그을래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직선을 찾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직선을 그어가면서 에큐러시 보고 직선 긋고 에큐러시 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 값과 B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측정하고 바꾸고 측정하고 바꾸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죠. 거의 무한 반복이죠. 이거를 저희가 학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습이 끝났다는 얘기는 우리 직선이로 나머지를 예측을 해봤더니
꽤 괜찮은데? 액큐러시가 꽤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모델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서 내 모델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모델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뭐죠? W들이 특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W들이 특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결과값 Y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측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AI라고 부르고 AI 중에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을 W들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준다. 사람이 이거보다 큰 거, 이거보다 큰 거, 이거를 사람이 주면 아까 말했던 그 룰 베이스고 머신러닝이 그 규칙을 스스로 찾으면 이건 머신러닝이죠. 기계가 찾으면.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룰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하던 이미지 분석을 하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 뿌려놓고 직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게 머신러닝을 하는 이 머신러닝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게 머신러닝 의사결정하는 방법이고 요 앞에 거를 보면 그래서 요 룰 베이스가 여기에 있고 머신러닝이 이렇게 이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뭐냐? 얘는 원래 아까 머신러닝 안에는 규칙을 찾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그랬는데 알고리즘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의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 중에 그 특정 알고리즘을 채택한 게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딥러닝인데 다른 이름으로 하면 딥러닝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뭐 레이어를 많이 쌓았다 그래서 딥러닝입니다. 깊게 쌓았다 그래서 딥러닝 이름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위치는 AI 중에서 기계가 규칙을 찾는 머신러닝 중에서 하나의 알고리즘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딥러닝이 너무 잘해요. 딥러닝이 너무 잘하는데 뭘 잘하냐 하면 기존의 사람들 기계가 못하던 걸 너무 잘해요. 어떤 거? 이렇게 개고양이 분류하는 거, 혹은 번역하는 거, 혹은 그 텍스트를 그 음성으로 만드는 거, 혹은 음성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 막 글을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 기존에 이 기계가 머신러닝이 거의 못했어요. 근데 개고양이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 엄청 잘해서 지금은 이게 원래는 분위기를 분류상으로 보면 AI 밑에 머신러닝 밑에 딥러닝인데 지금 딥러닝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AI 거의 이퀄 딥러닝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딥러닝은 요 안에 있는 알고리즘의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머신러닝은 사실 딥러닝이 이렇게 크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전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물론 하시는 분들은 다 머신러닝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다가 딥러닝이 완전 그 일반인들한테도 대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나서 딥러닝이 유명해지면서 딥러닝이 AI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같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건 그러면 딥러닝이 만능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딥러닝 말고 여기에 있는 다른 알고리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개를 드릴 텐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여전히 얘네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얘네들의 세상이었죠. 얘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전히 잘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딥러닝은 단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GPU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러닝은 단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산업계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들도 그 데이터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여전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뭐 길게 얘기를 했지만 요 그림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AI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계고 걔는 원래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 룰을 사람이 정해주는 거죠. 그들 중에서 이렇게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는데 머신러닝은 그 룰을 기계가 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내가 선을 그은 다음에 잘했니 못했니 평가를 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다 그랬죠.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측정하고 학습하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측정하고 이거를 거의 무한 반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들 중에서 알고리즘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 선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선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특별히 딥러닝이란 뉴럴 네트워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요즘엔 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AI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 중에서 머신러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아까 직선을 찾는다 그랬는데 그럼 직선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게 이거죠. 러닝, 학습, 모델, 알고리즘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학습을 하고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료가 되면 모델이 완성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림으로 맨날 그리는 X들이 우리가 집어넣는 X값, 피처입니다. 키, 몸무게 혹은 아이리스,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이런 거고 이쪽이 Y값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요 한 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데이터 포인트, 뭐 로우, 인스턴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 Y값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프로모션을 얼마나 했는데 2000 몇 년도에 프로모션을 몇 번 했고 뭐를 얼마나 자본을 넣었는데 영업액이 얼마더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예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1이냐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이런 식으로 명목을 예측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숫자를 예측하는 부분과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그 프로세스를 쭉 보여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는 우리가 그러면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요. 저희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X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여기 Y. 그래서 이 Y의 값이 있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아까 요걸 여기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네모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선을 찾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이걸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른다. 지도학습. 왜냐하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반면에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 보면 Y값이 없는 거예요. Y값이.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가 없어요. 그냥 다 동그라미. Y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동그라미.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점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을 찾아?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너네들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네. 니네들 이렇게 몰려 있네.
그러면 니네들이 1번 그룹하고 니네들이 2번 그룹해.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분석. 요거는 데이터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지도 학습은 잘 안 돼요. 실제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지도 학습은 그냥 분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업에서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답이 없어요. 대부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또 이게 많이 각광이 받으니까 흔히 우리가 이거를 라벨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보고 얘는 개인데요, 얘는 고양인데요. 이걸 사람이 다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잘하거든요. 없으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준지도 학습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레이블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계가 어떻게든 좀 달아서 그걸 다시 지도학습에 넣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AI 엑스포에 갔더니 회사들이 많이 이제 부스에 나왔는데 어떤 애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거 레이블 달아주는 회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레이블 달아줍니다. 결국 머신러닝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결국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합니다.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세모네모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대충 아무 알고리즘이나 써도 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네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모가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러면 어떤 좋은 알고리즘도 이 선을 못 나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분류가 잘 되는 X값으로 Y값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애를 저희가 좋은 데이터, 깨끗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봤던 아이리스는 완전히 이쪽에 다 세토사 몰려 있고 이쪽에 버지니까 다 몰려 있고 이쪽에 버지컬러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리즘 갖다 넣어도 엄청 잘 분류하겠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깨끗한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의미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잘 분류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링 작업을 한 회사들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신종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신종 알바. 이거 사람이 레이블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주고 레이블 달아달라는 거죠. 결국 머신러닝이 점점 발전하고 이 기업에서는 점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로 필요로 하는데 결국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도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잘 안 되는 거죠. 이 레이블 다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거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페널티와 보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해. 맞으면 보상을 주고 틀리면 페널티. 또 뭘 액션을 취해. 맞으면 보상, 틀리면 페널티.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화학습은 뭐 이런 정답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게임, 우리 벽돌 깨기 게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그냥 시킵니다. 그러면 액션이라고 하면 벽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보고 공을 놓치면 페널티, 공을 받으면 보상. 이걸 가지고 무한반복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건데 요게 그 알파고 우리 바둑 그거 만든 딥마인드 걔네들이 이거 만든 거죠. 나중에 유튜브에서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맨날 공 놓쳐요. 그러다가 몇 시간 학습하니까 공 잘 받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 얼마 이상 학습을 했더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규칙을. 오로지 받으면 보상, 놓치면 페널티 요것만 준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뚫습니다. 여기를 뚫어갖고 공을 올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벽돌 깨기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 인간이 안 가르쳐줬는데 얘가 스스로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살짝 기계가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이세돌한테 이긴 알파고는 지도학습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지도학습.
근데 요즘에 알파지로, 알파고 지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한 강화학습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공개는 외부에 지금 막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알파고 만든 알파고 리라는 그 알파고 이세돌하고 둔 얘가 나중에 지금 알파고 지로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막 4점인가 깔고도 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화학습도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이렇게 게임처럼 룰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룰이 명확하다면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게임은 룰이 명확하잖아요. 이기고 지고 점수 1점, 2점. 근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룰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도 여전히 지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AI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연구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y-값이 만약에 숫자를 예측하는 거다. 숫자를 예측하는 거다. 그럼 이걸 저희가 수치 예측, 이걸 보통 우리가 용어로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그레션의 뜻은 원래 통계에서 나오는 회귀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회귀 분석. 근데 회귀 분석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그냥 숫자 맞추는 게임, 수치 예측하는 게임을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회귀 분석이 숫자 맞히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0인지 1인지 이렇게 클래스를 맞추는 건데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범주를 맞추는 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세토산지, 뭐 우리 그 아이리스 본 것처럼 세토산지, 버지니카인지 버지컬러인지, 뭐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탈퇴를 할 건지 아닌 건지, 사기인지 아닌지. 근데 실제로 성능은 당연히 밑에 게 좋습니다. 이거는 숫자 맞추는 거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현업에서는 우리 숫자 맞추는 것보다 이게 활용도가 더 높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 활용도가. 물론 숫자 맞추는 것도 많이 하지만 활용도는 얘가 더 실제 현업에서 이게 더 쓸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는 거. 그리고 실제 애큐러시도 당연히 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아까 비지도 학습에 있는 애들의 가장 큰 그 유명한 애는 클러스터링. 군집이죠, 군집. 이렇게 군집,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분류하는 이런 애들이 클러스터링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개 정도를 크게 분류를 해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이 리그레션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평가 방법이 달라요. 평가 방법이 중요한데 얘는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수치는 내가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을 빼서 얘도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을 빼서 그거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루트 씌우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RMSE라고 하는데 루트 민 스퀘어드 에라입니다. 요 에라 결국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 값의 차이가 얼마냐 그 합을 다 더해서 그게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런 평가 방법을 쓰고 있고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이거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알고리즘 얘기만 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선 그리는 얘기 했죠. 요거는 저희가 출발이 어디냐면 리그레션에서 출발했습니다. 리그레션은 여기서 쓰는 지금 리그레션은 아까 그 수치 맞히는 게임의 리그레션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말 그대로 회기식이 요거거든요. 요거 회기식을 직선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은 리그레션 계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발전한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애가 트리 계열이라는 애가 있어요. 트리 계열.
트리 계열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예전에 스무고개 얘가 뭐 날개가 있니? 다리가 4개니? 다리가 2개니? 너 새구나. 너 뭐 사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처럼 쭉 내려가면서 맞히는 거에서 출발한 애가 있어요. 얘도 굉장히 잘합니다. 얘를 그래서 트리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 중에서 발전한 거는 뭐냐면 수치 맞히는 거는 그냥 리그레션.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애들이 유명합니다. 트리 계열은 디시전 트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랜덤 포레스트, 뭐 XG 부스트 뭐 이런 애들이 유명합니다. 이런 애들 뒤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런 애들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AI라는 게 있고 머신러닝,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뭐냐면 선을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그런 선을 찾아가는 방법에는 요런 애들이 있고 요런 계열, 요런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 수치를 맞추거나 아니면 범주를 맞추거나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 트리 계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리그레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 같은 말이 2가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회귀라고 돼 있죠. 리그레션, 그 다음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비지도 학습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종류의 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여기 나온 애들이 다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알고리즘 이름.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알고리즘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정말로 잘하는 애 하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걔네들이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얘가 잘하고 어떤 애들은 얘가 잘하고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W라는 애들이 쭉 있죠. 그걸 저희가 웨이트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겠다는 겁니다. 웨이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치 예측은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평가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값의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가 적은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범주 예측은 우리 나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런 거거든요. 이게 y =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계속 커지면 y도 계속 커지죠. 얘가 계속 작아지면 y도 계속 작아지죠. 그러니까 숫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 범주를 맞추려면 y가 1이나 0이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x가 계속 커지면 1에 가까워지고 x가 계속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x를 집어넣으면 원래 y가 나오죠. y 값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수치 예측하는 데 쓰는 게 기본 전통 리그레션이고 이거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x를 계속 x 값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큰 값을 넣으면 1이 나오겠죠. 굉장히 작은 값을 넣으면 0이 나오겠죠. 중간 값을 넣으면 0.5쯤 나오겠죠. 여기쯤 넣으면 여기 한 0.9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0.7쯤 나왔다. 그러면 1로 해. 0.2쯤 나왔다. 그러면 0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0.5를 기준으로. 이걸 저희가 스레시홀드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우리가 0.9로 스레시홀드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0.9 이상은 1로 해. 0.9 이하는 0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1과 0으로 맞추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리그레션이고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맞추는 그 태스크에 가장 유명한 애가 리그레션이고, 그다음에 범주를 맞추는 태스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이 되는 애가 리그레션 계열 중에서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알고리즘들은 이거의 변형, 이거를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만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선형회귀,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게 가장 유명한 아이라고 보시죠. 이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됐지만 스레숄드를 0.5로 주겠다는 거예요. 0.5를 줘서 걔보다 크면 1, 걔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아까 트리 계열이라고 했죠. 디시전 트리라고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스무고개예요. 스무고개. 기준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를 계속 쳐나가는 것처럼 생겨서 저희가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결혼을 했냐? 그럼 아니요? 그럼 일로 가고. 집이 있냐? 그럼 일로 가고. 연소득이 뭐냐? 그럼 일로 가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채무 불이행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요게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앙상블이라 그래서 이 틀이 하나 갖고는 잘 안 되니까 여러 개를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팅, 스태킹, 배깅, 부스팅은 요 조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유명한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인데 요거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애들이 이제 군집입니다. 이렇게 얘는 동그라미 세모 색깔이 없어요. 원래 없는데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집에는 어떤 군집들이 있는지 요것도 우리가 실제로 그 파일을 하면서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런 거만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숫자를 예측하는 게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적어지는 쪽으로 요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주,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애큐러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리시전하고 리콜도 있다. 그것도 봐야 된다. 요게 우리가 크로스탭으로 만든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몇 개 중에 몇 개 틀렸니?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제가 쭉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는 이유가 요게 머신러닝 수업 시간이면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 소개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파일에서 직접 예제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K폴드라 그래갖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번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 네,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장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을 우리 파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앙상블 모델에서 보팅, 스태킹, 배깅, 부스팅 요것도 나중에 나올 때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할 때 요거 파일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요 이론을 요걸 가지고 이론 다 한 다음에 파일 다 하고 그러면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 큰 흐름만 얘기를 하고 파일을 하면서 각각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 AI, 머신러닝, 딥러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네, 요거죠. 요렇게 분류가 되고 하고자 하는 건 회귀와 분류. 그러니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이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틀이 되는 거고,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디테일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고, 알고리즘은 리그레션 계열과 그다음에 그 트리 계열 이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용어를 보면 우리가
그 학습이라는 거는 그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선을 찾는 과정이죠. 선을 찾는 방법이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다양하다. 결국 이 A라는 알고리즘으로 선을 찾았어. 그러면 그게 모델이 완성이 된 거고 모델에다가 X값 집어넣으면 Y값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Y값은 1과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파이썬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을 실습을 하면서 알고리즘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